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기나 길었던 이 설 연휴 동안에 얼마나 많은 독서를 하셨나요? 실 오며 가며 여러 가지로 책을 많이 읽고 싶었긴 했지만 역시 오랜만에 보는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이 담소를 나누느라 책 한 권도 실은 제대로 못 읽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다시 부랴부랴 읽기 시작하실 텐데요. 올해만큼은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량만큼 독서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의 양식을 채워가는 도서 정보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소식으로 먼저 도서 관련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요, 소규모 비주류 출판 문화인 독립출판의 손을 내밀어서 오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본격적인 독립출판 전시인 도서관 독립출판 열람실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네, 6에서 7년 정도부터 태동하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인 성장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독립출판의 출판은 기성출판이 담지 못하는 독특한 감성과 태도를 가진 책들을 펴내면서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반응들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전시회는 독립출판 전시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예술, 문학, 사진, 뉴스컬처 등의 내용별로 특색에 따라서 10개, 섹션별로 400여 종, 600여 권의 독립출판물이 전시됩니다. 우리나라 독립출판의 현 주소를 조망할 수 있을 텐데요. 열람실로 꾸며진 전시장에서 누구나 출판물을 열람할 수가 있고요. 전문가의 안내를 통해서 출판물에 대한 상세한 설명 또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전시 연계 행사로 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는 세미나와 토크쇼가 또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세미나는 전시 개막일인 2월 25일 박해천 또 정준민 1호 등이 참가해서 오늘의 한국 독립출판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발표하고 또 토론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3월부터 한 달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는요. 총 4회에 걸쳐서 독립출판인들이 직접 자신의 출판 경험을 관람객 과 공유하는 토크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의 독립출판을 주제로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편견을 통렬하게 비판해 커다란 주목을 받은 플러스 사이즈 매거진 66100의 김지향 편집장, 그리고 대한민국 청춘들의 페이소스에 관한 잡지 월간 잉여의 최서윤 편집장, 소규모 출판에 새로운 바람이 일으키고 있는 6699 프레스의 이재영 디자이너, 독립서전 스토리지 북앤필름의 운영자 강영규 등이 강연자로 나서게 됩니다. 네, 이번 전시회는요, 국내 독립출판물의 현황과 흐름을 조명하고요, 토론하면서 현장 작가들의 생생한 목소리 또한 들을 수 있는 세미나, 토크, 출판물 전시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요,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지식인의 서재 엿보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주인공 영화배우 정진영의 서재입니다. 네, 영화배우 정진영에게는 서재가 고시 보지 않는 자의 고시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고시원의 원래 용도는 고시 보는 분들의 공부방이죠. 하지만 단기로 짧게 살고 싶은 분들도 많이 살기도 하고, 또 고시를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고시원은 사실 애초 용도와는 다른 것이 되어 있는 또 다른 공간이 됩니다. 네, 안정적인 공간에서 살림할 여건이 아직 안 됐을 때 살기도 하는 곳이 고시원이기도 하죠. 따라서 고시원이라는 원래 용도에 맞진 않지만 그분들에게는 절실한 공간이 바로 고시원이라는 셈이죠. 네, 그래서 정진영에게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정진영이라는 배우라는 직업의 수행함에 있어서 서재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공간은 아니지만 배우 정진영이 생각하고 휴식하고 또 여러 가지 꿈을 꾸는 장소가 서재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서재를 고시 보지 않는 사람의 고시원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정진영 씨가 사는 집 부근에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이 있고요. 또 여기서 2km 정도 가면 이 지역에서 하는 큰 도서관이 있다고 합니다. 주로 그쪽에서 책을 빌려본다고 그는 말하는데요. 굳이 사서 보지 않고 빌려보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정진영은 책이라는 게 소장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 자신의 생각이라며 조심스레 펼치는데요. 네, 더구나 그처럼 학계에서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집에 책을 많이 두는 것도 좋지만 책이 많은 곳에서 자유롭게 꿈꾸는 것도 좋은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합니다. 네, 그리고 그는 책이란 생각을 위한 데이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물론 책을 보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있지만 생각하게 만드는, 생각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책들을 보는 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요즘 나이를 먹으면서 역사책이나 에세이 쪽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주로 많이 빌려본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짧게라도 볼 수 있고 그 중에서 이 책은 옆에 두고두고 보고 싶다라는 책이 있다면 따로 구매해서 읽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한 권 한 권의 책과 인연을 쌓아간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일까요? 정진영은 책을 10권 보는 것보다 한 권을 읽으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배우 정진영 개인적인 독서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문학을 전공한 배우 정진영. 그는 대학 시절부터 연극반 생활을 하면서 연기의 영역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또 글을 창작하겠다는 생각은 많이 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가 문학과에 입학하면서부터 주변 친구들이나 또 선생님들로부터 받은 문학적 영향이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배우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결국 대학 시절의 예술에 대한 고민 그리고 문학에 대한 고민이라는 것이 다른 쪽 예술에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어떤 고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그런 대목입니다. 네, 배우 정진영, 그는 삶의 경험을 늘리기 위해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꼭 책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것을 만나고 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합니다. 네, 버스 노선 한번 바꿔 타보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라고 그는 말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스스로가 변화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나의 모습에 새로운 모습을 또 추구하고 계신가요? 네, 정진영은 내 인생의 책 4권을 추천했는데요. 10대와 20대 그리고 30대와 40대 자신의 삶을 규정짓게 한 책이라고 합니다. 네, 철저히 주관적인 기준이라고 하지만 참 궁금한데요. 어떤 책을 추천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0대에 추천한 책은 김수영의 시어 침을 뱉어라라는 책입니다. 네, 김수영 시인은 우리 문학사에서 아주 탁월한 시인이고 또 치열한 현실 참여의 삶을 살았고요. 또 엄청난 생각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비운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그런 분이기도 한데요. 책은 그의 일종의 시론인데 예술론으로도 치환될 것 같기 때문이라고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진정성과 온몸으로 시를 써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는 가슴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라는 글귀라든지 이 안에 있는 많은 생각의 편린들이 정진영의 10대 때 많은 자극을 주었다고 합니다. 한동안 김수영 시인의 시를 마치 제가 쓴 시인 양 좋아하고 친구들에게 이런 시가 있다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10대 때 제가 술을 함께 마시고 싶었던 시인의 책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네, 물론 이 책은 절판 도서입니다. 현재는 김수영 전집 이 산문에서 해당 도서의 산문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20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입니다.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이라는 책인데요. 네, 그가 살았던 20대는 80년대, 1980년대라는 시간이죠. 사회적으로 격변기였고 또 그의 또래 친구 또한 사회 문제에 고민했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무수한 사회과학 이론서보다 고 전태일 선생의 삶을 한 권 읽는 것이 더 마음에 와닿았다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배우 정진영뿐만이 아니라 그의 또래들의 애독서이기도 합니다. 20대 때에는 아마 이 책이 그에게 던져준 감성으로 20대를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데요. 이 책 또한 현재 절판 도서고요. 전태일 평전으로 재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계속해서 30대 책은 융심리학 입문인데요.
30대에 들어서 또 사회적인 변화, 자신의 삶의 변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혼란기를 겪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조금 혼란스러웠던 것이 이 책을 보면서 치유가 됐다고 정진영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40대에는 어떤 책들이었을까요? 바로 김현수가 쓴 청춘의 문장들이라는 책입니다. 40대 책은 김현수 작가의 청춘들의 문장이라는 산문집인데요. 이 책은 김현수 작가의 문학청년 시절의 이야기를 담은 사적인 기록물입니다. 물론 아름다운 김 작가의 문장과 함께 정진영이 문학청년은 아니었지만 20대, 10대 후반에 꿈꿨던 아름다운 꿈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시행하는 독립출판 전시 정보와 지식인의 서재 엿보기 그 네 번째 이야기 배우 정진영의 서재와 함께했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 도서 리뷰 시간입니다. 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긴 위대한 인물들에게는 남다른 기운이 있었다고 하죠. 네, 그들은 때로는 빛나는 외모에서 또 때로는 뛰어난 언변으로 또 혹은 그 자체의 성향에서 풍기는 특별한 자질을 숨기지 못하고 무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 예로는 지난 2011년에 세상을 떠난 스티브 잡스는 폴라티의 운동화를 즐겨 신던 단순한 취향과 또 괴팍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미처 숨기지 못한 남다른 포스로 좌중을 압도하면서 애플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네, 사람들은 이렇게 좌중을 하고 사람들을 우러러보게 만드는 자질을 특별한 기운을 가리켜서 카리스마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카리스마의 어원의 기원을 따라가 보면 신의 축복을 뜻하는 그리스어 카리스마로 거슬러 가게 됩니다. 이는 성령이 내리는 특별한 은혜, 기억을 이루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오죽 매력적인 탐나는 기운이었으면 이를 가리켜 신이 주신 능력이라고 표현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카리스마에 대한 설명은 더할 필요도 없을 듯합니다. 네, 이 책은 이처럼 누구나 바라고 원하지만 아무나 갖지 못하는 이 카리스마라는 이미지를 내면의 훌륭한 무기를 꺼내 찾아주고 완성시켜주는 이미지 스타일링 북입니다. 20여 년간 국내 이미지 컨설턴트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요, 자신이 경험한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인생에서 자신만의 카리스마를 찾아 밝히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거듭나는 데 갖춰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본문을 보면 강한 외모나 또 터프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만이 카리스마는 아니다. 부드러운 인사지만 믿음을 주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실력, 지식, 성실성, 책임감, 친화력, 온화함, 선함 등등의 것들도 역시 카리스마가 될 수 있다. 이런 점들 때문에 그에게 압도된다면 그것이 그의 카리스마이다. 라고 하는데요. 네, 이 책은 단순히 카리스마를 만들고자 메이크업을 고쳐주고 색다른 디자인의 옷을 입히고 다이어트를 시키고 또 장신구를 꾸면서 그 사람을 전혀 다른 인물로 코디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미지란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 그리고 목소리의 톤, 문장 구사법과 자세, 그리고 태도 등 개인의 행동 양상을 모두 포괄한 단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그에 맞는 설정과 변화로 내면의 카리스마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도서입니다. 네, 카리스마는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수 덕목이 되기도 했는데요. 신이 내린 축복 카리스마를 원한다면 이 책이 친절한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저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자 강신주는 이미지 컨설턴팅이라는 분야에서 국내에 정착시킨 대표적인 이미지 컨설턴트입니다. 뉴욕 파슨스 디자인 스쿨과 도쿄 WAM 국제 컬러리스트 인스티튜트에서 수학한 이후에 20여 년간 국내 최고의 이미지 컨설턴트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과 비서실, 삼성그룹과 SK그룹, 신세계백화점, 르노삼성자동차, 그리고 KT, 파라다이스 워커힐 호텔, 우리금융, 하나금융, 신한금융 등 국내 대표 기업의 CEO들과 임원진, 사원과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미지 컨설팅 교육과 개인 컨설팅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만의 카리스마가 만들어져야 하고 또 이를 파악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곧 이미지 컨설팅이라고 말하는 그녀는 그 어떤 스펙보다 카리스마가 우선임을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성공 이미지 메이킹, 남자는 스타일로 승부한다. 이미지 컨설팅, 요럴 땐 요렇게 등을 저술했고요. 현재는 사단법인 한국강사협회 이미지분과 분과위원장과 퍼스널 이미지 연구소로 대표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카리스마 스타일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세 번째 시간 도서 추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월 마지막 한 주를 보내면서 추천해주는 도서 4권을 선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책은요. 사계절 감성여행이라는 책입니다. 집과 일터를 오가며 평범한 일상을 누리던 직장인에게 찾아온 청천벽력 같은 이 불청객, 그것이 바로 암이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이영호는 32살에 예고 없이 맞이한 암이라는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전거에 올랐는데요. 네, 그리고 무조건 달렸습니다. 숲이 보이는 곳으로, 물이 흐르는 곳으로, 흙이 닿는 곳으로 달리다 보니 어느새 몸과 마음이 위로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단순한 정보 제공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저자가 3년에 걸쳐서 직접 여행하고 느낀 점을 생생하게 표현한 생명력 넘치는 글로 독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는데요. 책을 읽다 보면 강한 소나무 향이 코끝에 머무는 듯하고 촉촉한 숲의 기운이 몸을 감싸는 것과 같습니다. 읽는 것만으로도 자연의 품에서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마저 들게 하는데요. 책을 덮는 순간 바로 자연 속으로 달려가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낀다면 당신의 몸과 마음은 지금 자연에게로부터 위로받아야 할 때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도서는요. 희망의 밥상, 제인 구달이 지은 희망의 밥상입니다. 1960년대 이후로 아프리카 열대 우림 오지에서 침팬지들을 연구하면서 침팬지뿐 아니라 많은 다른 지구의 생명체를 소중하게 설파해온 침팬지 엄마 제인 구달 박사가 먹거리에 관한 책을 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생산되고 있고 또 어떤 경로로 우리의 밥상까지 올라오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의 건강과 나아가 지구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상세히 밝히고 있는데요. 제인 구달 박사는 비만이나 당뇨, 심장질환 같은 만성적인 질환에서부터 에이즈, 사스, 조류독감 같은 전형성 질병까지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수많은 질병들이 바로 우리가 잘못된 먹거리를 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아이가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후대의 아이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식습관을 돌아보고 우리 밥상에 진정한 변화를 불러일으켜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우리 밥상에 일대 혁명을 불러올 중요한 생활 지침 제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도서입니다. 조선 상고사인데요. 단체 신채호의 대표적인 저술서, 바로 조선 상고사를 현대인이 읽을 수 있도록 구성한 그런 책입니다. 고어체를 현대말로 바꾸고 한문으로 되어 있는 인용문들을 우리 글로 옮겼는데요. 쉬운 어휘를 사용하면서도 원저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고자 했고요. 상세하게 줄을 달아 놓았습니다. 또한 신채호와 한 시대를 살면서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의 경험담을 권두원과 부록에 실었습니다. 조선 상고사는 처음에 조선사라는 이름으로 조선일보에 연재되면서 당시 독자들로부터 절대적인 환영을 받았던 것인데요. 이를 1971년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에서 전집으로 간행하면서 조선 상고사란 이름으로 출간됐습니다. 중국이 감추고 왜곡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사대주의자와 또 식민사관에 젖은 사학자들에 의해 왜곡되고 축소됐던 우리 고대사의 참모습을 논리적으로 복원한 그런 도서입니다. 네, 계속해서 네 번째 마지막 책인 사랑의 그림입니다. 사랑을 테마로 서양 미술의 걸작들을 들여다보는 그런 도서인데요. 네이버 퀘스트에 오늘의 미술, 서양 미술의 걸작에 실린 연재물 중에 사랑이라는 주제에 부합하는 글과 그림을 선별해서 다듬고 보완해 탄생했습니다. 베르메르 등이 활약하는 17세기 황금 시기의 네덜란드 장르화들과 또 부셰와 프라고나르 등이 대표하는 18세기 프랑스 로코코 시대의 그림들이 중심으로 당대 연애 풍속과 사랑의 내밀한 속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저자는 도상 해석학 등 미술사적인 해석은 물론이고요. 시를 비롯해서 당시 문학 작품과 연극, 시대상과 대중 풍속의 다각도로 끌어들이면서 미술사의 문외한인 독자와 또 관람자들도 즐겨 감상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사랑의 감미로움과 절박함, 욕망의 심리적인 움직임과 엇박자, 사랑의 맹목성과 연애 기교 등을 섬세하게 포착해서 독자와 교감의 진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추천 도서 4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스톡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2종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신한금융투자에서 추천한 쌍용차입니다. 종목 번호는 003620입니다. 최근 시장 트렌드로 자리 잡은 소형 SUV 시장에 티볼리가 안정적으로 출시됨에 따라서 판매량 증가로 인한 매출 증가 가능성이 부각될 전망이고요. 원달러 환율 상승과 유가 하락 등 긍정적인 환경으로 국내 완성차의 업체주가 동반 바닥 탈출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업황 개선에 힘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쌍용차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체어맨 시리즈, 렉스턴, 카이런, 액티언, 코란도 시리즈, 티볼리를 생산하고 있고요. 국내 173개 대리점과 본사 직판팀과 또 해외 대리점을 통해서 국내와 해외 100여 개에서 차량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추천 종목은요, NH투자증권에서 추천한 테스나입니다. 종목 번호는 131970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국내 1위 업체로 삼성전자 매출입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반도체 업황 호조로 꾸준한 실적 개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갤럭시 S6향 엑시노스 탑재 증가와 또 애플향 파운드리 물량 수혜 등 삼성전자 시스템의 LSI 사업의 실적 턴어라운드와 파운드리
파운드리 사업 강화에 따른 매출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동사는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전문 업체로 웨이퍼 테스트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요. 네, 동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다수의 팹리스 업체들을 매출초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제품군 역시 성장성이 높은 다변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스톡으로 쌍용차와 테스나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감동 그리고 재미를 드리는 시간,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신용카드를 또 얼마만큼 사용하고 또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네, 보다 신용카드를 바람직하게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Since 1958, the relief organization Miserior has been creating self-help initiatives for the third world. In the fight against poverty and injustice, every euro counts, and it's clear that even small donations can make a big difference, though very few people know this. The simple solution, the one thing that people always have with them, a credit card. Last year, over 40% of all payments in Europe were made with one. So Miserior developed the first poster that accepts credit cards, the social swipe. When a card is swiped, the resulting donation can provide daily bread for a family in Peru, or help an imprisoned Filipino child return to a normal life, all for just €2. Although it sounds simple, synchronizing the digital poster with a complex card verification system was a challenge. When the card was swiped, a secure process quickly authenticated it and activated a film sequence on screen. This all appeared streamlined thanks to specially developed software. And the posters had a lasting impact. When donors received their credit card statement, they were asked to turn their single donation into a monthly one. It's a small gesture that makes a big difference. 네, 독일의 구호단체 미제레오르는요, 빈곤 국가의 불우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기부 방식을 통해 캠페인을 실천하고 또 더 쉽고 직관적인 그런 것으로 캠페인을 보여주는 곳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결제 후 명세서에는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네, 영상으로 보셔서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직관적으로 내가 무엇을 도왔는지를 보다 더 쉽게 알게 해주기 때문에 선행을 한 후에도 보다 좀 뿌듯하게 느껴지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올해는 누군가를 도와야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네, 누군가를 돕는다는 거 꼭 크게 도와야지만 꼭 바른 선행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는 것, 그리고 안부 인사를 먼저 묻는 것, 그리고 작은 돈을 모아서 여러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선행 실천 방법의 한 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 알차고 즐거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